2015년 햇살 좋은 9월의 어느 가을날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공원에선 아름다운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즈배. 아, 좋은 날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니? 무슨 일이야? 있잖아. 나 누구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신부 브리타니는 결혼을 앞두고 큰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는데요. 브리타니에게는 친아버지와 의붓아버지 이렇게 두 명의 아버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6살 때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요. 그녀는 엄마와 함께 살게 됐는데 몇 년 뒤에 엄마가 재혼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 의붓아버지 샌드로스키는 딸 브리트니를 정말 친딸처럼 아니 그보다 더 아끼고 사랑해줬습니다. 또 한편 친아버지 바크만도 아내와 이혼을 했지만 딸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지극했죠. 그래서 브리타니는 결혼식 시작 몇 분 전까지 대체 어떤 아버지의 손을 잡아야 할지 고민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친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딸의 의견을 존중한 엄마와 의붓아버지 샌드로스키는 하객석에 앉아 입장하는 딸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시작된 결혼식. 딸 브리타니가 친아버지의 손을 잡고 행진을 시작하려던 그때 갑자기 친아버지 바크만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객석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는데요. 그의 걸음이 멈춰선 곳은 의붓아버지 샌드로스키의 앞. 당신도 내 딸의 아버지요. 우리 같이 들어갑시다. 어머, 어머, 어머. 와! 뒤에 진짜 아버지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네. 얼마나 진짜. 눈물 나. 정말. 그렇게 두 아버지는 딸의 두 손을 양쪽에서 따뜻하게 감싸주며 함께 입장했고요. 비로소 브리타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잘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의붓아버지 샌드로스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He invited me to be part of that day. And that's something that can never be taken away. It'll always be there. 이날 신부에게 가장 큰 결혼 선물은 두 아버지의 진실된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가정의 달 특집 가장 위대한 사랑 가족 19 9위 공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업. 2017년 중국 구이저우 대학의 한 강의실. 경제학 수업이 한창인 이곳에 백발의 할머니가 맨 뒷좌석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만학도 뒤늦게 이제 공부 시작했어. 교수님? 이 경제학 강의에 절대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있는 이 80대 노인은요. 바로 지금 강의 중인 경제학 교수 후밍의 어머니입니다. 6년 전인 2011년 남편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그 이후에 조금씩 기억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알츠하이머, 치매가 시작된 거죠. 아줌마 누구야? 누가 비키야? 나 내다 버리려고. 가! 나중엔 세 딸마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진 치매 증세. 하지만 아이고, 후밍이 내 아들. 엄마가 밥 차려줄게요. 불행 중 다행으로 유일하게 기억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아들 후밍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학교를 나가 있는 동안은 주방 세제를 마시거나 딸들 몰래 집을 나가서 길을 잃기도 수십 번. 아이고. 아들 후밍은 이러다 정말 더 큰 일이 날 것 같아 결국 큰 결심을 했는데요. 그래, 어머니를 모시고 학교에 가자. 더는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자 어머니와 꼭 붙어 있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픈 사연이 있었네요. 그렇게 강의마다 함께 하기를 무려 4년째.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아들의 효심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늘 경청을 하신다고 합니다. 진짜.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앞에서. 그 후밍 씨는 알아보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대견스러우시겠어요. 가정의 달 특집 가장 위대한 사랑 가족 19 8위 공개합니다. If you let my daughter go now, that'll be the end of it.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납치된 딸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투를 그린 영화 테이큰. 그런데 이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진짜? 2002년 4월 아르헨티나의 한 길거리에서 23살의 여성 베론이 한 괴한들에게 납치되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뿐인 딸을 잃은 베론의 어머니 수사나 트리마르코.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슬퍼하는데요. 그렇게 슬픔에 빠져있던 중 아르헨티나 라리오하 지역에 있는 한 홍등가에서 딸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은 그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마피아들의 위협에
경찰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자 결국 그녀는 딸을 구하기 위해 혼자 위험천만한 성매매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그렇게 딸을 찾기 위한 어머니의 고군분투는 5년, 10년이 흘러 무려 16년간 이어졌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다 싶네요. 대단하다. 근데 굉장히 험한 일이고 사실 위협에 위험하죠. 늘 노출돼 있는데 네. 16년이에요. 그런 오랜 기간의 노력은 어떻게 결실을 봤나요? 좀 안타깝게도 아직 딸 베르는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엄마 트리마르코는 딸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성매매 피해자들을 못 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까지 구출해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고요. 홀로 마피아와 대항하면서 모은 각종 성매매, 인신매매 정보를 경찰에게 넘긴 끝에 무려 6천여 명의 여성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해요. 6천 명?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네. 아우, 진짜 어마어마하다. 6천 명. 네. 와. 빨리 따님 찾아야 돼. 그리고 2007년에는 딸의 이름을 딴 마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 재단을 세워서 성매매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녀의 용감한 모정은 아르헨티나 당국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지난 2008년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를 나라의 법까지 이제 네. 바꾸네요. 그러니까. Hasta el día que sepamos qué hicieron con Marita, porque ese es el objetivo nuestro. 네덜란드에서도 딸을 위해서 목숨을 건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네덜란드에 사는 19살 스테를리나는 방송 인터뷰에서 IS 요원인 오마르 일마즈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면서 아무 말도 없이 시리아행을 택하게 된 건데요. 그런데 그 전에 스테를리나의 이런 계획을 알아차린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녀의 엄마 모니크였습니다. 오. 아니 얘가 제정신이야.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이거 사. 너 그러다 큰일 나. 엄마 모니크는 딸의 여권까지 꼭꼭 숨겼는데요. 그러나 이 사랑에 눈이 멀어도 단단히 먼 딸 스테를리나는 다른 신분증을 챙겨서 IS의 본거지인 시리아의 라카로 떠나고 맙니다. 어떻게 그랬대? 어머. 딸을 잃은 엄마의 속이 얼마나 정말 새카맣게 탔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이 엄마가 딸을 더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IS가 인신매매와 여성들에게 성적 학대를 일삼는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얼마나 또 어머니는 더 걱정돼요. 결국 2014년 10월 목숨을 건 엄마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첫 시도는 터키에서 시리아 국경을 넘지 못하면서 수포로 돌아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나 집에 가고 싶어. 딸이 친구에게 SNS를 통해 몰래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아휴, 그러니까 왜 갔대? 엄마 모니크는 곧바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면 당신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냥 좀 기다려보세요. 그러나 엄마 모니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시리아로 향하는데요. 엄마는 이슬람 여성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부르카를 입고 정말 어렵게 시리아 검문소를 무사 통과합니다. 어머나. 그리고 두 모녀는 정말 꿈에 그리던 재회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만났어요. 네. 다행이다.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또다시 그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다는 엄마 모니크. 딸을 구하는데 위험한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한 일에는 조금의 후회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정의 달 특집 가장 위대한 사랑 가족 19 6위 공개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사는 셀러스 가족. 언제부턴가 아빠 마이클 셀러스가 유난히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가족들에게 찾아온 비보. 바로 아빠를 힘들게 했던 것이 췌장암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미 아빠에게 남은 시간은 단 2주뿐이라는 것이었죠. 말도 안 돼 진짜. 그래서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딸 베일리 셀러스는 학교를 잠시 쉬고 아빠 그리고 가족들과 남은 시간을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이 가족의 사랑에 하늘도 감동한 것일까요? 아빠는 무려 6개월을 더 가족들과 함께하며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좀 오래 계셨네요. 그래도 다행히. 그런데 아빠가 하늘나라로 떠난 지 3개월 뒤. 띵동. 배달 왔습니다. 배달이요?
주문한 거 없는데 누가 보낸 거죠? 어디 보자. 마이클 셀러스 씨네요. 에? 아빠가요? 그녀의 17번째 생일에 돌아가신 아빠로부터 손편지가 담긴 꽃다발을 받게 된 거죠. 알고 보니 아빠 마이클 셀러스가 돌아가시기 전에 매년 딸의 생일마다 자신이 손수 쓴 편지와 꽃다발이 배달되도록 꽃집에 이야기를 해뒀던 겁니다. 17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너의 날개를 활짝 펼치렴. 사랑하는 내 딸 19번째 생일 축하해. 그렇게 한 해 두 해를 지나 무려 5년 동안 매년 다른 꽃과 정성이 담긴 아빠의 손편지를 받은 베일리. 아, 너무 감동이다. 그리고 이 베일리가 21살이 되던 해, 이게 내가 보내는 마지막 러브레터란다. 너는 아빠가 세상에서 받은 것 중 가장 귀한 보석이야. 그리고 네 곁엔 항상 내가 있을 거란다. 사랑하는 딸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딸 베일리는요, 아빠가 쓴 편지를 글씨체 그대로 자신의 손목에 새겨서 아빠의 애틋한 사랑을 영원히 가슴에 묻었다고 합니다.